당분간 2차 전지는 일단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애매하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셀 종목 좋게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좋게 보고 삼성 SDI도 나쁘지 않다. 대표님께서 출간하신 책에서도 나오는 이제 차트 분석의 기본 선긋기, 뭐 굉장히 중요한 뭐 기본기이긴 하지만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 기본 선 끊기 전에 저는 차트를 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음지 차트. 음지 차트. 예, 즉 식물이 잘 못 자란다. 왜냐하면 음지에 식물이 잘 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행보 차트. 행보 차트. 저는 계력 차트를 하는데 별 실속이 없다. 네. 그런 뜻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지. 그다음에 양지 차트.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 이렇게 역배열된 거죠. 네네. 쉽게 말하면 음지가 되니까 아니면은 위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던지면 이렇게 상처나는 자리, 예, 이런 자리는 절대 기관이나 외국인들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자리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행보 차트도 계력 차트라고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양지 차트, 자, 이런 모양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안하고 선 긋기는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선을 많이 끄보면은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 긋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봉들이 밀집된 자리, 네. 예, 이 길을 이렇게 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저항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끄면 여기가 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돌파. 지지를 깨면은 또 주가 하락.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면은 이제 지지가 되고, 그래서 차트의 개념은 지지, 저항,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종목을 이렇게 여러 종목을 많이 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 하나 꺼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네.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선을 꺼보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 여기가 저항, 여기가 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 지지, 또 이런 식으로 꺼보면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돌파가 이제 지지가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다면은 주가 하락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가 다시 저항이 되고. 네. 자, 이렇게 선을 좀 많이 꺼봄으로써 이 시간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KT 통신주 중에서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예. 또 지금 방금 전에는 또 음지 차트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가 음지 차트고, 현재는 양지로 만들려고 하죠. 지금은 네. 행보인 건가요? 예, 지금은 행보하고, 약간 행보보다는 약간 위로 이제 우상향. 네. 하고, 제가 말했던 이 뱅선들이 이제 발열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스토리가 요금 인하, 압력, 그 다음에 회장님 선임, 또 네. 정부 입김, 이런 식으로 좀 매도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반기 때 회장님 이제 선임이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네. 34,000원, 36,000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밀접한 자리, 이동평균선을 좀 알려주신다면. 차트라는 것은 네. 매수, 매도자, 그렇죠. 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종목 사고 싶은 사람들도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평선을 그냥 거물이라고 합니다. 네. 즉 말해서 5일선은 5kg로 견디는 거물. 그 다음에 11선은 10kg 견디는 거물. 자, 21선은 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1선은 200kg 견디는 거물. 그 다음에 60일은 뭐 5kg. 그 다음에 120일 정도는 한 5kg. 자, 그렇게 보고, 자, 거물이 주가보다 바로 아래 있을 때, 거물이라는 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보면은 거물이 있잖아요. 혹시 물건이 떨어지면은 안전 그렇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네네. 주가도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평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은 잘 안 빠지는 거죠. 저 거물이 지금 현재 4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거물이 4개, 이렇게 5개 모일 때는 어떤 거기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준다면은 거기서 반등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LG전자를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종목에서 대표님 보면 이렇게 위로 공간이 열리고, 네네. 이평선 거물들이 발알에 있잖아요. 네네. 특히 21선에 발알에 있고, 이때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날짜를 한번 1월 2일. 자, LG전자를 한번 차트를 보면은, 자, 제가 말했던 이게 선이 지금 5개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건물들이 발열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고, 네. 그 다음에 60만 원 샀잖아요. 네. 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변곡점이 생기고, 이런 데서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계속 털리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털리는 순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예. 이 자리가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기법의 좋은 자리이고, 자, 이런 종목에서 이제 이 평선을 참고해서 매매하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KT 같은 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잠깐 보면은 이때 21선 거물들이 머리 위에 쭉 잘
쫙 있잖아요. 못 갑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 뱅선들은 이렇게 거물이라 생각하고 주가보다 발 아래에 있는지 네네. 아니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매매하면은 네.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강남 기법이 뭐죠? 제가 이제 강남 기법이라는 것은 네네. 강남 불패. 그렇죠. 아파트 사면은 잘 또 상승하기도 하고 그런 오르기도 말도 하고 예, 땅도 그래서 제가 그냥 강남 기법이라고 이렇게 최상급이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억에 딱 남으라는 뜻으로 이제 강남 기법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네. 그게 뭔데요? 강남 기법은 이제 직장인들한테 매매하기 좋아요. 네네. 그래서 엄지 차트에서 긴 행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가 말해서 이 뱅선들이 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 뱅선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렇게 사각형을 그었을 때 이렇게 공간을 넣어줘야 됩니다. 거래일수 20일에서 40일. 자, 높이는 한 20%. 그러면 여기서 이 기간이나 외국인 이렇게 사둔다면은 자연스럽게 요까지는 수익 난다는 거죠. 그래서 1월 잔에 10개 정도 들어가면은 한 8개 정도 성공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기법을 하고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지난 차트에서 많이 공부를 해보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고, 네. 또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보면은 여기가 제가 말했던 선이 5개 모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4월달. 작가님 보면 여기가 제가 말했던 위로 공간이 열리잖아요. 네. 자, 사각형을 껐을 때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여기에 보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보면 머리 위에 주가 있잖아요. 네. 20평선들이 머리에 있으면 이렇게 끄면은 매물대가 꽉 찼잖아요. 그래서 위로 못 가고 아래로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에서 사각형을 꺼보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보면은 위에 공간이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위로 못 가고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도 이렇게 사각형을 꺼보면서 위아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작가님 보면 알겠지만은 기간이 짧은 기간에 170만 주 외국인이 450만 사잖아요. 여기가 좋은 강남 자리.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살 때는 이런 수팅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제가 강남 기법이라 하고 지난 차트를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저는 항상 뭐 이런 데 설명할 때는 이제 미래 현재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런 종목. 그래야 다음에 뭐.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댓글 남길 겁니다. 없으니까. 지나간 차트 가지고 나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난 차트가 뭐 다 설명한다면.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없으니까, 그죠? 기대됩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 우리 작가님 보면은 자 3개월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네. 자 3개월 때 찍었는데 차트는 약간 이렇게 제가 말했던 공간이 위로 열리고 네네. 기간이 80만 주, 외국인이 60만 주. 자, 이렇게 많이 사가 있잖아요. 네네. 많이 샀네요. 이런 종목 같은 거 많이 갑니다. 예, 이런 경우는 한 10만 항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 뭐 실적이 좋나요?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 실적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들이 보통은 보면은 이렇게 끼리끼리 들어옵니다.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외국인들은 많이 살 때는 적어도 뭐 10만 원 아니면 1년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손실이 안 난다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 따라가지 말고 살랑 눌러줄 때 제가 볼 때는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렇게 동영상에 뭐 1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20, 30%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삼성물산. 이런 경우는 3개월 정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행보가 3개월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발 아래에 이렇게 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항상 틀립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2만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실적도 턴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건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현대건설 말씀드렸고. 현대건설도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한번 그래도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 얘기하는 거니까요. 삼성물산,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렇게 찍어봤을 때 네. 기간이 많이 사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네. 자, 이 종목 역시 건설 경기가 앞으로 조금 살아난다 보면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제가 말했던 강남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많이 밀리고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 그다음 현재는 이렇게 행보하고 양지 차트로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은 자, 이런 경우는 한 달 찍어보면 됩니다. 한 달 찍어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기간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때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이 들어오면 꾸준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기금은 길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현재 보면 연기금이 계속 오고 있죠.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자, 이 종목은 메리톡스하고 보톡스 분쟁으로 이렇게 일심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아직 2심도 남았고 대법원도 또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5년 안에 이렇게 판결 안 납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 개인들이 이렇게 좀 틀리고 있죠. 기관, 외국인. 자,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13만 원, 14만 원 향해서 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좋게 보인다. 아까 KT는 제가 설명드렸고, 네. 아까 셀토리온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카카오, 카카오. 뱅크. 뱅크. 카카오는 안 되죠. 네. 네, 카카오는 안 되고, 왜냐면 카카오는 실적이 안 되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보면은 1분기 때 영업을 잘해갖고 기대치보다 수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상당히 좋게 보는지 계속 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이 한 달 동안 약 5,600만 주 이렇게 들리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기관, 외국인 양매수, 거물들이 발알이 있고 네. 제가 말했던 이렇게 여기서 사각형을 그어봤을 때 네.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잠깐 한번 보면은 이런 자료 보겠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매물대가 꽉 막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못 가고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도 이렇게 사각형을 꺼보면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아무 종목이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하겠습니다. 제일 민감한데. 아무 종목이나 하러 가셔서. 그럼 양 2차 전지를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매도도 전략을 베끼고 매수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공매도를 쳐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어떤 차트 흐름 전체적으로 보고 고점이라는 걸 제가 잘 파악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이렇게 신고가 나와가지고 양지 차트 갔잖아요. 그 주식은 어떤 경우라도 양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단기간에 200%, 300% 수익이 납니다. 이런 종목이 양지 차트. 양지 차트. 예. 현재는 고점을 2번 찍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저때 올라올 때는 사실은 주가는 보통 매도세, 매수세,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또 공매도도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매수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올라올 때는 좀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 또 너무 이렇게 감해도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오버스틱 나왔다 봅니다. 자, 이럴 때는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현재 위로 가고 현재는 2번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균형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물린 사람 매도세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공매도도 이렇게 질수했잖아요. 네, 공매도 세력도 있고 또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균형을 맞춘 거죠. 이때는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버스틱이 나왔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지지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어떤 거래량이 지금 현재 40만 주까지 최근에 최고 적게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0만 주 이렇게 며칠 동안 나와야만, 즉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은 첫째 기간 조정, 즉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격 조정이 와야 됩니다. 하락이 좀 빠져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거래량 조지로 가야 됩니다. 거래량은 어떤 의미죠? 거래량은 현재 이렇게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다른 종목을 보고 거래량 한번 설명드릴까요? 최근에 급등했던 레인보우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역시 보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는 매물이 없어서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터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여기서 턴을 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여기서 보면은 2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며칠 터져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고 거의 21선이 머리 위에 있든지 근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격 조정이 왔다 보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조정 왔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이거 보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은 보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이 종목도 역시 100만 주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 거의 다 됐잖아요. 2달. 그리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된 거죠. 그죠? 왜냐면은 18만 원 했던 종목이 한 14만 원 또 거의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보면은 이 종목 역시 1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7만 주, 7만 주, 5만 주 이런 거래량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줘야만 저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간과 가격과 거래량 조정. 예. 그러면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급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급등한 경우는 일단 기간 조정이 더 와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실적이 다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기간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주 정도 며칠 거래량이 그렇게 나와줘야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에코프로 BM은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이 종목 역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리포터도 매수, 또 매도 이렇게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막 공매도로 쳐가지고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거 보세요. 셀트리온 옛날에 공매도 세력이 많이 쳤잖아요. 결국 공매도 세력이 항복하고 고점을 찍고 30몇만 원 찍고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 다 쳤잖아요. 그러나 내재 가치에 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도 다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쳤다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내재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고 현재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종목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한 50만 주 그런 터지는 한 2, 3일 정도 나오면은 저점이지 않겠나. 그 가격은 약간 여기서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 한번 볼까요? 원래는 포스코는 셀을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 자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렇게 따라서 실적에 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오를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이 왔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조금 더 죽는 한 3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줘야만 저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부추엠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당연히 조정이 오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거래량 조정이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도 와줘야 되고, 그리고 가격 조정도 와줘야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역시 한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터지는 날 정도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LNF는요? LNF는 먼저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이 왔잖아요. 그죠? 두 번 이렇게 가고. 이 종목도 보면 여기 때 보면 지지됐을 때가 거래량이 여기 보면은 최근에 50만 주, 60만 주, 40만 주, 5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때 저점을 형성됐다 보이는데 이 종목도 역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종목도 한 거래량이 3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터질 때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2차 전지는 일단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예, 지금 들어가면은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 아파트를 한 2개월, 3개월 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짜리를 9억이나 7억 살 수 있다면은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지켜보다가 거래량을 보고 가격을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럼 2차 전지 지금 그 셀 쪽은요? 대형주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 SK이노베이션. 저는 차라리 셀 종목 좋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쪽엔 앞으로 뭐 기술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월봉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고점을 넘어가기로 봅니다. 차라리 2차 전지는 이렇게 셀,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저는 좋게 봅니다. 예. 그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을 좋게 보고 삼성 SDI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런 거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차라리 2차 전지 부품주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셀 쪽이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셀 쪽 좋게 보신 이유는? 손절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는 이렇게 완성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부품주 쪽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경쟁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렇게 세일 업체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강남 기법을 말씀해 주셔서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정별 차트일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이 이제 밀집하고 이제 예를 들면 밑으로 이제 발밑으로 모이게 되면 거기가 지지선이 강력해진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들이 몰려오면 이제 오를 때 크게 오를 수 있다. 공간이 넓을 거는 이제 아까 그 상자 모양으로 맞습니다. 예, 사각형을 꺼보면 되죠, 우리. 네. 예. 미세하게 줄어드는 거래량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자,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미세하게 줍니다. 미세가 줄면서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 말은 팔 사람들이 거기에 좀 그렇죠.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작가님이 보면 기아차 같은 게 보면은 여기 보면 거래량이 확 줄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매수하면 되는 거죠. LG전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네. 이 거래량이 죽고 이렇게 이제 위로 갈 때는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터지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강남 자리에서는 네. 미세하게 거래량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개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제 그렇게 해당될 거예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신고가 기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자, 저의 기법 중에서는 이제 강당 기법, 네. 또 신고가 기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어떤 종목이 6개월, 1년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강당 기법에서는 뭐 20%, 30% 이렇게밖에 잘 안 나오지만은 네.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한 달, 두 달 동안 100%, 200% 종목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신고가 매매를 네, 네. 잘해야 되고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어진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신고가니까.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는 매물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매매한 것 종목을 한번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이런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매매했던 종목인데 네.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주봉은 이렇습니다. 자, 주봉은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라는 거죠.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 임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 임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리포트를 보면은 전고체 투자한다. 그리고 앞에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고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나와빈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자리. 이 종목도 네. 약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렇습니다. 주봉, 월봉. 이런 종목도 일봉에서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신고가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가 한 50%, 40%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런 종목 찾아야 된 경위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6개월 한번 찍어봤습니다. 6개월 찍어보니까 기간에서 한 400만 주 외국인들이 더 엄청나게 이렇게 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가 임박해서 또 이 회사가 실적이 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와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 현재 진행형이 이렇습니다. 두산빵 캐시라는 종목. 이렇게 월봉을 보면 거의 예산이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종목 같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들 한 달 동안 기간하고 매수를 많이 해주죠. 네. 이런 종목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특히 기간이 외국인 매수해준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시세 분출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기 이제 1개월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방금 6개월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하잖아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1개월로 볼지, 3개월로 볼지, 뭐 6개월로 볼지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이렇습니다. 자, 현재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산 사람들이 누구가 중요한 거지.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위로 갈 거 판단할 것은 여기에 산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3개월 이렇게 보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KT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KT 같은 종목 같은 이런 종목을 본다면 한 달, 두 달, 석 달을 봐야죠. 행보경에는 석 달.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거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요 앞에 3개월 이런 거 보는 거죠. 또 현재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달 동안 보면서 한 달 동안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50만 주, 56만 샀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들리고 있고, 기관들은 요 앞에서 사가 있고, 현재는 거의 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위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는 어느 매수세를 좀 더 좋게 보시나요? 보통 보면은 기관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펀드 자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은 펀드 자금이 엄청 커가지고 우리가 하이닉스, 현대차, 또 기아차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물량이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연기금에서도 연속으로 들어올 때 있지만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중요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예를 들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많이 연속으로 살 때는 그 종목들은 거의 손절이 안 나온다 보면 되겠죠. 그런 종목을 좀 따라서 매수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2차 전지는? 자, 2차 전지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다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신고가 이렇게 되면은 매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 왜 하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부르는 거죠. 네. 현재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갑니다.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그럼 말씀하신 여기도 위에가 없잖아요. 근데 단기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좀 약간 행보를 좀 하다가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라이트 이렇게 칠 때 약간 이렇게 후퇴하고 탁 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훅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고 싶으면은 여기 차라리 이렇게 좀 횡보 좀 하다가 이렇게 여기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감안하는 게 맞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다 나와서 그렇게 급등했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죠.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 만 원짜리가 3만 원, 이렇게 5배, 시총이 한 5배 이렇게 증가해보니까 한 2달 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이렇게 한택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와 있고,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택이라는 종목 현재 시총을 보면은 시총은 한 7천억, 실적이 계속 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총이 한 1조 이상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종목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들도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와서 실적이 턴되고 기관이 외국인이 매수해 준다면은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그래서 개인들은 신고가를 절대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역사적 신고가에 실적이 턴되고 기관과 외국인 매수되면 좋다. 예. 혹시나 그러면 그때 좀 위험할 때는요. 예를 들면 역사적 이제 신고가를 이제 계속 찍고 있는데 예. 내가 역사적 신고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혹시 있을까요? 그때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잘 봐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목이 역배일 때는 나도 매도하고 나와야죠. 예를 들면 금양이라 종목 내가 만약에 밑에 샀다. 그 이사적 신고가를 여길 때 혹시 매수했다. 그럼 이렇게 역배일 되잖아요. 제가 말했던 밑으로 공간이 열리잖아요. 제가 한번 사각형 꺼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한번 컴퓨터 이렇게 꺼보면 됩니다. 이렇게 꺼면은 위로 공간이 칵 막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꺼봅니다. 공간이 밑으로 보면은 깔끔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팽선들이 머리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판단해 보면 주가가 이 팽선 밑에 있다, 위 밑에 있다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신고가라고 내가 샀을 때 이렇게 역배열되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도 차트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손절을 한다든지 수익 실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여러 개 봤는데 혹시나 뭐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좀 조정을 겪고 있거나 있은 다음에 좀 사도 되는 괜찮게 보시는 종목도 있나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도 저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테마가 유행할 때 정관에다 뭐 비트코인 한다. 옛날에 줄기세포 유행할 때도 또 정관에 줄기세포 뭐 한다 이래가지고 같이 무늬마 이렇게 줄기세포 이런 경우 대부분 종목들은 보면은 다시 오르기 합니다.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100% 원위차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거 직접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어떤 종목들은 공장 짓는다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자회사들이 2차 전지를 한다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회사들이 거의 실적에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무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주담하고 통화를 해서 진짜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실적이 나타날 때만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은 오르기 전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죠. 그게 두 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실적이 현재 나오는 종목은 괜찮고 현재 실적이 안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뭐 이 종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만 원짜리가 4만 원 갔으면 시총이 한 6배, 5배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에겐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9천 원 하는 종목이 2만 원 갔잖아요. 그럼 시총이 한 2배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진짜 2차 전지를 하는지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매출이 뒷받침 안 된다 하면 오르기 전 가격이 만 원 이렇게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게 지금 실적이 중요하고 실적 2차 전지 하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대장 중에 에코프로 BM 실적을 하고 있고 매출과 실적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어쨌든 꺾였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기간을 좀 두고 기다리라는 거죠. 거래량을 보고 전체 추세를 보고 하는 게 늦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억 주고 샀는데 9억, 8억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하나 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주고 아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안 나타나는 종목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벌써 이렇게 많이 끊기잖아요. 설경이라는 종목 같은 거 이렇게
거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종목이 2차전을 한다면은 이렇게 안 밀립니다. 여기서 지지됐다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안 한다면은 다시 오래전 가격에 뭐 25,000원, 3만 온다 봐야죠. 그래서 2차전지는 종목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됩니다.